보통 수임 계약을 체결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는 한, 일을 많이 하지 않는 한 일정 금액을 환불하고 수임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예외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위임 계약이고요. 그런데 제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곳은 수임 약정을 체결하면 뭐 일체 수임료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조항들은 되도록이면 수정하시는 쪽으로 제안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임 약정을 체결하고 소송 위임장만 법원에 제출했다고 해서 계약 해지 시 수임료 일체를 반환해주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고객인 의뢰인 입장에서, 의뢰인이 결국엔 소비자인데, 서비스의 소비자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례에서 이러한 사건, 유사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인 의뢰인에게 일부 수임료를 환불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려면 사실 그 해당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또 소송을 해야 되는 이중의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임 약정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1%나 0.1% 확률이라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러한 일체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하고 수임 약정을 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해당 변호사와 과연 소통이나 연락이 잘 되는지입니다. 이거는 사실 실제로 사건에 진입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단계에서 한번 좀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당 변호사님이 전화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평소에도 연락이 되는지 여부. 보통 어떤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주로 이메일로만 소통하거나 아니면 유선 전화로 직원을 통해서 받는 것만 선호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변호사님들도 있고 어떤 변호사님들은 또 반대로 밤 늦게까지 휴대폰을 뭐 열어놓고 소통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있습니다. 뭐 단톡방을 만들어놔서 계속 소통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있고요. 제가 어떤 게 더 좋을지를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의뢰인이 원할 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소통이 되는 변호사가 당연히 좋습니다. 무조건 변호사가 아닌 직원을 통해서만 직원하고 먼저 연락을 하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사실상 그거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얘기죠. 최소한 일과 시간 중에는 변호사와 전화 내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으로 소통이 어느 정도는 되는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신과 잘 맞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변호사가 유명하다라고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사건과 자신의 사정을 담당하는 변호사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과 잘 맞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변호사라도 자기한테는 안 맞는 변호사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말을 잘 끊는지, 의뢰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지 여부, 그리고 자신의 말이 좀 중언부언하더라도 일단 들어주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변호사님이라면 좋겠죠. 조금이라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좀 화부터 낸다거나 일종의 꾸지람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변호사님이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잘 맞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달리 자신에게 잘 맞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정해야 하느냐면 이 민사소송의 경우 특히 보통 1년 이상 갑니다. 1년 이상 해당 변호사님 믿고 어려운 분쟁을 헤쳐나가면서 수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결이 맞지 않으면은 변호사님한테 연락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변호사님하고 잘 맞는지 여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1년 이상, 2년, 3년까지도 갈 수 있는 게 민사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잘 생각하시고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상담 과정에서 아니면은 처음 수임 단계에서는 아주 높으신 변호사님이나 그런 변호사님이 나오시는데 실제 재판에는 그보다는 훨씬 연차가 낮은 고용 변호사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서면을 다른 변호사님들이 쓰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대표 변호사님하고 또는 파트너 변호사님하고 결이 잘 맞는다면은 사실 뭐 법정에 다른 변호사님이 나오거나 그래도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이상 최소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는 상담도 해보시고 좀 발품을 팔아서라도 자신과 결이 잘 맞는 변호사님을 잘 찾아서 1년 이상 걸리는 어려운 민사, 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